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약계층에는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 또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금민 소장님,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2008년 금융위기하고 달리 이게 원인이 금융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실물에 시작된 거죠. 보건위기에 시작돼서 실물로 가고 결국 이제 금융까지 여파가 미치겠지만 결국에 기업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가계 직접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여러 다른 나라들도 쓰고 있고 한국 정부도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현명한 처사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미흡한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함께 발표된 내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또 전기요금 유예 또는 감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핵심은 뭐 아무래도 그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이 뭐 9조 가까이 되니까 그게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어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3개월 정도 공과금이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유예하고 어떤 거는 또 감면해주고 이런 조치인데 큰 거는 그 중에서 큰 거는 이제 의료보험을 30% 내지 50% 절감해준다는 게 있어요. 그게 한 총액으로 보면 한 4,500억 정도.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산재보험을 또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산재보험료도 30% 깎아주는군요. 그랬더니 그 총액 그러니까 뭐 개인들한테는 그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부 전체 재정으로 보면 그것도 한 4,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상품권, 지역 상품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면 개인들한테 이렇게 좀 긴급 재난을 맞아서 생활비를 줄여주고 직접 어떤 상품권이라든가 그 지역화폐나 아니면은 체크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총액이 한 10조 3천억 뭐 이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9조 1천억 정도. 9조 천억 원. 조금 그 전체 총량보다 가구에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좀 복잡한데요. 그 70%이기 때문에 이 70% 기준은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 하위 7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150% 이렇게 1.5배 이렇게 되니까 중산층까지 포함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당초에 경제부처에서는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건 너무 지금 긴박한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좀 해픈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당이 그랬는지 청와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중산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70%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만 이제 가구 수에 따라 가지고 1인 가구는 뭐 40만 원, 2인 가구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5인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4인 이상이면 모두 100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소득을 쭉 일렬로 세웠을 경우에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그 50등한 사람 150%까지를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중위소득의 100%까지만 하죠. 너무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예산 걱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고 지금 예산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깊을지 그러니까 피해 계층을 딱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쏘아주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이지 네. 소비 진작을 위해서 현금을 마구 뿌리는 거는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아마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네. 금 소장님은 아까 그 좀 네.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중위소득의 150%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2,100만 가구 정도 되니까 한 1,300만 가구 정도는 혜택을 받는데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시 않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네. 뭐 많고 적고 문제에서는 당연히 미흡하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에 딱 턱걸이 하는 가구가 있겠죠. 네. 그럼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단 1만 원에 더 많을 경우에 못 받죠. 한 분도. 150%를 넘는 거. 네. 네, 소득 넘는. 기준이 조금 즉 이거 넘치게. 뭐냐면은 순위의 보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현금 이전이라든지 복지 제도에서는 이건 순위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위의 역전을 순위의 조금 예를 들어 쉽게 중위소득 150%에 딱 턱걸이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데 가구당 거기에서 약간 돈을 더 버는 사람은 한 분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에서도 지금 1,200달러씩 주겠다 이런 안들이 지금 통과돼 있는데 연봉 7만 5천 불이 기준이라고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7만 5천 불. 사실은 7만 5천 불부터 차감을 합니다. 100달러당 5달러를 뺀다든지 이렇게 차감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9만 9천 불에서 더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9만 9천 불 이상 받는 사람한테는 1,200달러를 한 번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순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사람들 그 기준선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소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다 100% 줘야 된다. 대신에 연말 정산할 때 감면 혜택을 갖다 없앤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거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러면 정말 그때 이번에 들어간 재정을 환수하는 방식의 증세를 누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순위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일단 모두의 지급을 네. 했어야 한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예. 다만 연말 정산할 때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일이다. 지금 70% 정도 혜택을 받는데 중위소득 71%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 돈을 왜 주는 겁니까? 뭐 소비 진작도 있지만 사회 통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모두 노출돼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방역 정책에 협조해야 되고 국민과 국가가 통합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을까? 혹은 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 저는 물론 50% 주는 것보다 즉 중위소득 100%를 준 서울시 모델보다는 이번 정부의 발표 중위소득 150%까지 주겠다, 70%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좀 진전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일종의 타협의 결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 자체도 대단히 미흡하고 규모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좀 아쉬운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선 예. 다다익선이지만 이게 동시에 이제 뭐 결국 재원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직은 조마조마하거든요. 그 외국하고 아까 비교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미국이나 뭐 일본, 홍콩 이런 데가 이제 현금 지원의 사례인데 네. 그 이외 국가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독일이나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원을 크게 합니다. GDP에 뭐 한 10% 넘게 하는데 그 지원 내용들을 보면 가장 큰 규모는 사실은 우선 사업체가 유지되도록 네. 거기에서 고용을 많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그냥 위기가 왔다고 바로 이렇게 그 해고를 시켜버리면 생활 위기가 바로 오니까 네. 버틸 수 있는 만큼 사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해줘라. 그래서 고용 유지하는 걸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규직이나 제대로 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바로 자르지 않아요. 일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그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제도적 그 안정장치가 돼 있는 나라들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현금으로 바로 쏴주는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도 원칙이 긴박하니까 그거를 약간 좀 제도적으로 그 네.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도리 없이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100%뭐 일괄해서 지급하는 그 방식은 소위 이제 뭐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지급을 하고 네. 연말에 이제 그것을 뭐 정산해서 환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네. 그런 어떤 분란이라든가 뭐 형평성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철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다른 제도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 상황에서 가서 제도를 넣어서 실험한다는 거는 너무 좀 성급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국민적 공감대, 토론, 그리고 제도적 어떤 실험 네. 이런 걸 거쳐서 그렇게 가야지. 네. 지금 이 긴급 재난 기금이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맞는 긴급한 처방, 응급 처방 그런 네. 정도로 그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중위소득 150%까지는 받고 만약에 151%는 못 받는다고 못 받는 그랬잖아요. 미국도 연소득 7만 5천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9만 9천 달러까지는 주는데 9만 9천 달러 넘으면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정하든 기준을 정한다면 기준 위아래의 차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소득 표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순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했어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뭐 90% 정도 줬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저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의 지급이 뭐 이 위기에서 어떤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선별적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또 해야 된다.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타겟팅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기본소득은 어떤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되도록 지역화폐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혹은 뭐 체크카드,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일몰되는 방식의 화폐로 지급하는 게 옳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조건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독일도 GDP 30%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 상당히 물론 독일도 미니잡이 생기면서 상당히 유연화가 추진이 됐지만 한국이나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중심의 체제인 거고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한국과 많이 유사한 미국의 경우에 왜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뭐 예를 들어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주장하듯이 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방식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